안녕하십니까. 소띠 개일간의 경자년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소띠 개일간이 경자년을 맞이했습니다. 자, 천간은 영향을 미치는 게 정인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개라는 일간이 잘하는 걸 봤을 때 육친적으로는 비견의 기운이면서 12운성적으로는 걸록의 기운을 갖게 됩니다. 또한 이 소띠가 쥐해를 맞이하면 육해살의 기운과 음욕살의 기운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쥐해에는 어떤 육친의 변화가 개일간한테는 장점으로 쓰일 수 있는 부분과 단점으로 쓰일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장점으로 쓰일 수 있는 부분은 임과 개라고 하는 비견과 겁재가 상당히 강해지는 시기이고, 또 단점으로 쓰이는 것은 병과 정이라고 하는 재성, 또 무와 기라고 하는 관성이 약해지는 시기가 됩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경자년 소띠 개일간한테 미치는 영향을 요소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간의 정인이 영향을 미친다 하면 내 생각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또 정신분야죠. 이 부분이 정인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이제는 좀 안정된 직장을 좀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상당히 난관이 따르겠지만 그 난관이 따른 건 이 단점 부분을 같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단점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걸록이라는 기운들은 뭐냐면, 걸록은 예전에 그 격궁을 딸 때도 걸록격을 갖다가 하나의 격으로 따졌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독립의 인자입니다. 내가 재정적으로 독립하고 싶다는 강한 기운, 또는 내가 뭔가 내 일을 하고 싶다는 강한 기운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가 미취업자의 경우와 이미 직장인의 경우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 미취업자의 경우에는 내가 지금 직업이 없고 안정된 직업이 없다 보니까 나는 안정된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얘는 취업을 갖다가 희망하게 됩니다. 물론 자본이 있으신 분은 창업으로 갈 수도 있지요. 근데 직장인의 경우에는 여기서 지금 재성과 관성의 기운이 약해지는 기운을 많이 받으면서 걸록이라고 하는 독립을 하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창업을 꿈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걸록이라는 기운, 또 비견이라는 기운은 어떤 기운이냐 하면, 얘들은 실제로 내가 생각하는 것에 대한 강한 추진력으로 나옵니다. 추진력이 있다는 것들은 뭐냐면 내 생각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얘기죠. 생각의 방향은 안정된 삶입니다. 그것이 미취업자한테는 취업의 길로 이끌 것이고, 또 재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도 마찬가지 취업의 길로 이끌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취업을 했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재성과 관성이 낮기 때문에 안정된 모습은 만족을 하지만, 내가 그 직장 내에서의 어떤 승진부터 내가 직장을 통해서 내 삶의 목적을 달성해 보겠다, 입신양매의 목적을 달성해 보겠다는 데서는 상당히 불리한 입장입니다. 이 경우에 취업은 온전히 안정된 수익과 안정된 삶을 위한 그런 쪽의 취업이라면 가능하지만, 내가 직장 취업을 통해서 입신양명을 꿈꾸겠다는 분들한테는 몹시 불리한 취업이 되는 것이죠.
자, 직장인들한테는 창업이라고 했는데요. 이 창업이 곧바로 돈으로 이어지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여기서 보면 비견의 어떤 특성 중에 하나는 강한 추진력은 있지만 재성을 약하게 하는 기운 때문에 이것이 이 재성이 약해지고 추진력이 있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내가 투자를 좀 많이 하게 됩니다. 투자비가 올라가게 되지요. 그래서 이런 투자비가 올라가게 되는데 창업의 종류에 따라서 이 투자금을 언제 거치냐는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가령 내가 제조업을 하거나 생산을 하거나 요식업을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투자비에 대한 그 마진, 실제 수익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2022년부터 이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제조업을 하는데 준비기간이 제 설비를 구축하고 뭘 하는데 한 2, 3년 걸린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시작할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제조를 시작하자마자 2022년부터는 실제 나한테 제조업을 하면서 마진으로 돌아오는 시기가 되지요. 또 요식업을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실제 요식업을 준비하는 과정을 한 올해와 경자년과 신축년 약 2년 정도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놓고 필요한 기술도 배우고 경영하는 것도 배우고 하면서 실제 내가 하고 싶은 분야에 가서 일도 좀 해보면서 다양한 경험과 지식과 노하우를 축적해 가는 것, 그게 2020년과 2021년에 했을 때 바람직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창업을 하는 것은 2022년 정도에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에 이 창업이 유통업이라면 아직 시기상조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한 5, 6년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창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분야를 창업이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내가 창업을 하는 것이 어떤 내 기술이나 내 용역을 제공하는 일이다. 아니면 나만의 독특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다라면 즉시 창업을 해도 무방합니다. 그것들이 경쟁이 주는 해가 이렇게 창업의 종류에 따라서 제조 생산이면은 2, 3년 후에 하라. 유통업이면 아직 시기상조냐 5년 후에 하라. 여러분의 기술과 용역과 서비스만 가지고 내 상품을 했다면 바로 경자년에 실시도 좋다. 이렇게 업종에 따라서 창업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 사람의 사주와 대운의 영향력이 한 해의 운세보다 더 크다는 것. 그러니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한 번쯤 내가 지금 어떠한 운세에 와 있는지, 또 이 창업이 나한테 대운이나 명예 보조에 의해서 금전적인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아니면 내가 돈을 까먹기 위한 유혹으로 다가오는지에 대한 판정을 스스로 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한 연후에 이러한 룰에 기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창업을 한다면 위험 요소는 현저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자, 육해살과 음역살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육해살은요, 삼재의 3년 중에서 가운데에 있는 소위 말하면 놀삼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해가 들삼재라고 하고요. 두 번째가 놀삼재, 세 번째가 날삼재라고 합니다. 그런데 들삼재에 있는 기해년, 즉 2019년에는요
내 삶에 뭔가 적극적인 변화가 필요했던 시기인데 이때 어떤 기회를 놓쳐서 놀삼재인 그 경자년 2020년이 되겠죠. 2020년이 다가왔을 때 하나도 변하지 않았을 때 상당한 어려움에 취하게 됩니다. 내가 만약 자영업을 했던 사람인데 이 기해년에 2019년에 변하지 않았던 사람은 이때 돈의 말림 현상이 극심해집니다. 사업을 했던 사람들도 아이템을 바꾸거나 서비스를 바꾸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때 돈의 흐름이 무척이나 나빠집니다. 심지어는 부부간의 갈등 같은 것들도 상당히 일어날 수 있고요. 또는 내 건강에 위험까지도 다가올 수 있는 것이 이 놀삼재의 어떤 악영향, 나쁜 영향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음욕살이 발동하게 되면 내가 어떤 그 왜곡된 애정으로 인해서 금전적인 소모가 상당히 극심할 수 있는 가능성 열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느끼고 있는 애정이 진실된 것이나 사회에서 권하는 것이 아닌 왜곡되거나 금지된 것, 권장하지 않는 쪽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건 여러분들의 도덕관념에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음욕살이 작동함에 따라서 나오는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인지하고 계신다면 스스로 자기의 삶을 컨트롤함으로 따라서 내 금전적인 손해라든가 아니면 심신의 피로 같은 것들을 많이 축소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애정과 재물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애정운은 왜곡 요소가 상당히 큽니다. 외사랑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금지된 사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이 중요하지만 그 사랑은 왜곡될 가능성이 큰 사랑이거나 나를 곤경에 빠뜨릴 가능성이 큰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애정운에 대해서는 자기한테 다가온 인연을 좀 냉정한 시각 속에서 바라봐 주시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왜 나한테 관심을 가졌을까? 하필이면 이것 대한 의문을 한 번쯤 마음에 새기고 여러 번 생각을 한 다음에 애정의 감정을 향유해 주신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재물은 측면에서는 상당히 안 좋습니다. 또는 그래서 재물이 안 좋을 때는요, 어떤 내가 예상치 않은 돈이 목돈이 들어가거나 내가 받아야 될 돈을 못 받게 되는 경우, 또 투자를 했는데 큰 손실을 보는 경우,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관운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직장의 안정성 측면이 떨어져서 내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둬야 될 상황으로 인해서 재물이 안 들어오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물운과 관운이 안 좋아질 때 보통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새로운 자격이나 기술을 습득해서 새롭게 도전하려는 의지를 다지는 것, 그게 소띠 계일간이 경자년에 주어지는 어떤 삶의 과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길까 하는 어떤 억울함에서 좀 벗어나셔서 좀 더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갈 의지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취업운 쪽을 보겠습니다. 취업운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미취업자한테는 취업운이 열리게 되고요. 기취업자한테는 어떤 직장의 불안정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좀 외지로 발령이 나버리는 경우가 훨씬 더 이득이 됩니다. 내가 중앙의 핵심 부서에 있는 사람이라면
뭐 지방이라든가 해외라든가 해서 내 중앙 핵심 부서 권력계층 쪽에서 좀 멀어지는 것, 이것이 기취업자한테는 자기 직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방편이 되기도 합니다. 자, 시험원에 대해서는요, 단기적으로 내가 성취할 수 있는 자격이나 단기 시험이냐, 또는 3년이나 5년, 때로는 7년까지도 시험 준비를 해야 이룰 수 있는 어떤 그 시험에 따라 달라지는데,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걸럭지와 비견지가 들어가면서 정인이 가사기 때문에 유리하게 됩니다. 단, 단기 시험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차 계속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동안 오랫동안 준비했던 분이라면 적어도 올해와 경자년과 신축년 2년 안에 승부를 봐야 된다는 심정으로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장기 시험인데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좀 권하지 않습니다. 사업을 보겠습니다. 사업은요, 내가 제조나 생산이나 유통하는 사람들의 경우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한 내 기술을 바탕으로 하거나 나의 서비스를 바탕으로 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천연치레 정도의 그 사업으로는 있고 시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기회 또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소띠 개일간의 경자년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